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물가가 초비상입니다. 일단 가장 체감도가 높은 쪽에서 이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가장 큰 핸디캡에 발이 묶여 있는 거고, 통화정책 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 물가지수가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한국은행에서의 발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체감적인 난이도가 불수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표로 보자면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입니다. 전월 대비 둔화 조짐을 보였으나 이 폭이 거의 둔화라고 표현하기에 멋쩍을 정도로 미니 소폭이죠. 그러나 전년도와 따져보면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올라왔던 이 궤적이 컸다라는 거고, 이걸 좀 아래로 다운시키려면 최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내려줘야 하는 건데, 거의 보합에 가까운 정도의 이 개미 눈꽃만큼의 0.1% 하락폭은 그리 큰 의미가 되지 못하죠. 대체로 0.5%의 변동폭은 좀 보여줘야 뭔가 좀 지표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도전과 응전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체감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게 바로 식료품과 신선식품, 바로 밥상 물가가 아니겠습니까? 여지없이 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승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신선식품은 4.2% 수준에서 9.7% 수준으로 전달에 2배를 웃도는 거의 허들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폭염이 9월까지 정말 끈질길 정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격 안정 전망은 역시 식료품 부분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엿보이는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자면 식료품은 2.5%의 상승분이지만 전년 대비로 보자면 거의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물가 형태는 식료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죠. 총산물 물가지수에서도 나타나듯이 농림수산품은 역시 국내 출하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으로 공산품 부분은 국내 출하가 전월 대비 1.5%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단편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매일 마주대야 할 수밖에 없는 배추 73%, 김치가 늘 오메가메 먹을 수밖에 없는 반찬이니까 시금치는 124% 정도 올라버리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농산물 자체의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건 앞으로 2달 후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직격할 수 있는 지표라는 얘기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만큼 깎아먹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는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장 물가 부분에서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본 중앙은행이 물가 지수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무리 국내 경기 침체를 안배해야 하는 입장이고 고용 부분에서의 실적도 앞으로의 거시경제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침체냐 확대냐라는 중요한 기준점도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중앙은행의 컨트롤러는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잡힐 때 집값을 떠받치고 있고 분양시장의 건설 부분에서의 이 분양가,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주로 임차료만 포함이 되는데, 지금 가장 체감도가 높은 물가 중에 의식주 중에 먹는 것에 관한 이 식료품에 대한 생산자 물가는 잡히지만 주에 대한 주거비용, 그러니까 상승도가 가장 높은 이 분양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가 많다는 얘기죠. 체감적인 부분에서 이 괴리를 느끼게 하는 부분의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 정도로 느껴지는 신축 단지에서의 분양가가 건설 분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포함이 된다면 상황은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국은 확실히 물가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맞고 전달 대비 소폭의 둔화폭 감소는 별로 의미가 좀 없는 것으로 보이죠. 결국 물가를 고려해야 하는 한은의 입장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물가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분야에서의 이 적자가 문제인데 특히 이번에 공공부문에서의 적자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공공부문의 수지는 46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폭은 12조 정도로 감소폭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향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년 연속 적자 상황은 결국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그리고 이 가운데 부동산 시세가 위축이 되면서 당연히 기업과 가계 부분에서의 조세 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버렸다는 얘기죠. 국가는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착각이죠. 국가는 모든 자국 내의 이익 집단의 수익이 조세 형태로 들어오는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랑, 개울, 강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모든 사업의 수익률이 최종적으로 조세라는 퍼센테이지로 매겨지기 때문에 국가 수익은 곧바로 기업과 가계의 수익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공 부분에서 총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 바로 이 두 가지 기업과 가계의 실적과 수입이 쪼그라든 이유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총수입 지표가 의미가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지금 삼성전자가 국가대표 기업으로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당히 이 국내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의 반도체가 거의 모든 수출 분야에서의 마이너스를 거의 커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고 이런 국대 기업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확실히 해줘야 뭔가 침체 국면을 뚫고 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죠. 오늘 코스피를 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뭔가 반등의 기미를 노리고 있지만 올라도 조금 너무 소폭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게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 굴지의 빅테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날개를 달지 못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식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현재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 문제, 그러니까 반도체를 아주 정밀하게 뽑아낼 수 있는 생산성, 얼마나 오류가 없이 무결점을 생산을 해내느냐인데 이게 자꾸 렉이 걸리는 바람에 제품 문제가 발생, 수율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올해 3천억의 흑자를 예상했던 전망들을 1조 4천억의 연간 기준 적자를 전망하고 있고 완전히 적자로 타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차증권 역시도 4분기 거의 3천억에 가까운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지금 국대 기업 삼성이 상당히 어려운 업황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초일류 기업이라는 간판을 내건 삼성전자도 수익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기업 부분에서의 실적 악화가 얼마나 공공 총수입이 흔들릴 정도로 40조 이상의 적자를 낼 만큼 수익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자구책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TSMC가 UAE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대만 TSMC가 치고 나가는 부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대규모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투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 미국의 특별한 반대가 없는 이상 중동 쪽 반도체 공장에 대한 플랜이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 자체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이런 정글 같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존재감 있는 이 서바이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경기 침체의 국면은 이런 이 대기업들의 약세가 결국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에선 먹거리 파이가 이렇게 줄게 되면 그만큼 정부 공공 총수입에서 빨간불이 직격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건 그냥 거의 볼 것도 없는 빛의 속도로 고스란히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런 기업들의 수익과 반대적인 부분, 개인의 자산 부분에서도 기업 실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끝없는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부채 부분, 거의 이제 한국 부동산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처럼 엄청난 시장의 하향화로 돌려세우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부동산 자산 시장의 가치를 붐업 더 높이기 위해서 남의 돈 끌어왔는데 이게 그만 자충수가 되어버린 거라. 결국엔 그 부채 문제 때문에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가는 급속한 방향선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급기야 이런 부채 비중 20대 청년층에까지 전이가 돼서 20대 신용불량자만 6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0대 연체 88%가 1,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X라 볼 수 있는데 1,000만 원도 20대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20대로서는 갚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2금융권으로 돌아 들어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이자가 높아서 잠재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렇게 소액연체자라는 낙인이 20대에 딱 찍히게 되면 그걸 갚기 위해서 30대, 40대 돼서 주담대 또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집값 갚으려는 세대로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빚잔치를 벌리고 있다는 건데 이게 부채 문제가 세대를 넘어서면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20대 연체의 분위기는 고스란히 30, 40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로 대표되는 세대가 30, 40 아닙니까? 대체로 모든 집값의 견인 역할을 한 세대이기도 한데 이젠 집값 자체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가는 와중에 있어서 주담대 연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 더 이상 그렇게 무리하게 끌어온 대출 자금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버거운 상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3년 새 연체율이 3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대의 악몽이 30대, 40대의 나이트메어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고 3년간 은행권 연체 건수의 2배, 금액은 3배가 넘어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 세대가 완전히 빚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부채가 곧 아파트 가치로 결정이 나버리는 결국 얼마나 빌려서 쌓아 놓았느냐가 지금 현재 집값의 현주소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후에 급격한 자산가치 해체와 재편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고스란히 부채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건데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의 업황 악화 그리고 개인 가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부동산 대변화가 겹겹이 쌓이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과 적자 그리고 이 개인 파산이라는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반부에 한은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으로 둔화된 것이 거의 무의미할 만큼 아무리 물가를 잡으려 해도 기업의 실적이 불안해지고 개인의 자산이 흔들리는 상황에선 당연히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경제 주체들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부채는 물가를 극도로 끌어올리는 점화력을 가지고 있는 뇌관이죠. 왜 인플레이션 촉발입니까? 바로 부채가 모든 경제 상황에 발밑에 깔려있는 세대를 아우르는 또 다른 주머니가 되면 도저히 경제가 원활해질 수 있는 선순환적인 요소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부동산이 위기인 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매에 가까운 집값 던지기 현상이 호가 버티기로 호연지기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그 스탠스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연말에는 정말 이런 복잡단안한 상황들이 정말 하나로 딱 결착이 되면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물가가 확실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결국엔 공공부문의 총수입이 줄었다는 건 이와 연계된 기업의 업황과 개인의 부채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혼돈 본격 시작이 된다면 더욱더 어려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이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런 시장 경제에서의 부동산 위기는 집값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시장만이 가능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대변곡점을 그려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한번 한복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